안녕하세요. 아동음악 9주차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기 활동의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성하기 부분 우리가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노래 부르기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두 가지 분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형식적인, 비형식적인 노래 부르기와 형식적인 노래 부르기입니다. 비형식적인 노래 부르기는 일종의 흥얼거리며 노래하기가 있지요. 다른 활동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노래가 불러지는 것, 보통 기분 좋은 느낌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밖으로 표출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형식적인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유지하고 또 그거를 증폭시키고 다양한 상상하기, 놀이나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요. 그리고 노래 부르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가사 없이 흥얼거리기, 리듬만으로 흥얼거리기, 가락 흥얼거리기, 휘파람 불기 등 마음으로 부르는 경우도 포함을 하는데 또 다른 형태는 인위적으로 곡을 해석하거나 비교 분석할 경우에 또 그 곡을 변형하거나 창작하는 경우에 흥얼거리면서 노래하기가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형식적인 노래 부르기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노래 부르기는 음악적으로 접근하는 단계의 활동으로서 보다 정확한 리듬과 가락으로 노래하기, 음악적 표현을 풍성하게 하며 노래 부르는 것, 그 다음에 기존의 노래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창작하며 노래 부르기가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리듬과 가락을 정확하게 하며 노래 부르기. 자, 노래에 포함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리듬과 가락입니다. 이 개념이 형식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리듬과 가락을 정확하게 해서 노래 부르는 것은 작곡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고 또 곡의 맛을 살리는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자신 또는 노래를 듣는 청중에게 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듬과 가락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할지라도 리듬과 가락이 정확하지 않으면 노래 부르기에서의 신미감을 체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래를 배울 때 곡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노래에 나오는 리듬과 가락의 특징에 맞는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세 박자 곡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왈츠를 추며 노래를 부르거나 이박 계열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행진하듯 걸어가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것 같이 신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요. 교재에는 168페이지 그림이 있고요. 또 여기 강의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유아가 호스를 이용해서 자기 소리를 들어보는 거. 그다음에 모형 전화기를 통해서 자기 소리를 들어보는 리듬과 가락을 정확하게 하며 노래 부르기에 활동의 예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리 들어보기, 그리고 목소리 엘리베이터 놀이, 엘리베이터 1층, 2층, 3층에서 높이, 음의 높낮이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 다음 포도송이 놀이, 신체 활동을 함께 사용하기, 리듬 기호, 손 기호 사용하기, 모방하기, 반복적인 리듬과 가락이 들어간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이 리듬과 가락을 정확하게 하며 노래 부르는 활동의 예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음악적 표현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 활동입니다. 음악적 표현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 자, 리듬과 가락을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해서 노래 부른다 하여도 음악적인 표현이 더해지지 않으면 노래의 아름다움이나 극적인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로봇이 기계적인 소리로 리듬과 가락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노래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유아들에게 그 다양한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적극적으로 예시를 보여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노래 부르기에서 음악적 표현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 활동의 예는 비눗방울 터뜨리기, 대비되는 곡을 불러보기, 신체 표현하며 불러보기, 표정 주사위를 돌리거나 표정 장갑을 통해서 표정을 나타내면서 노래 부르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음색으로 노래하기. 동물이나 특정 캐릭터를 흉내내 보기도 하고요. 또 자신만의 음색을 찾아서 노래 부르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게, 그리고 빠르고 느리게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다양한 반주 악기를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 창작하며 노래 부르기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노래 부르기 중에서 창작하며 노래 부르기입니다. 창작하며 노래 부르기는 음악 활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노랫말을 바꿔 노래 부르는 것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또 노랫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리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에 알맞은 가사를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락의 움직임과 진행,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음이나 내려가는 갑자기 음의 고저가 바뀌는 등의 흐름을 파악해야 더욱 적절한 가사를 떠올릴 수 있지요. 다음 단계의 창작 활동으로는 부분적으로 리듬이나 가락을 창작해서 노래 부르기가 있는데요. 노래에 이미 창작할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가락이나 리듬을 즉흥적으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 노래 보십시오. 따라라리람 빰빰빰 이 노래 있지요. 여기서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다양한 리듬을 넣어서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간단한 노래를 조금씩 변형해서 노래 불러보는 것도 유아의 창작 본능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일이고요. 마지막 단계로 노래 전체를 창작해서 불러보는 활동이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유아나 성인 모두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창작해서 노래 부르는 거는. 그러나 새롭게 노래를 창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없애고 우리가 시도해 본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노래 부르기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본 수업에서 영유아를 위한 수업을 계획하고 시연하는 과정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가 노래 지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음악적인 철학도 있어야 되고요. 음악적인 개념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수 방법, 교수 매체를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 음악적 지식인 개념과 유아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심리적 반응이 높게 일어나는데요. 교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적절한 개념을 대입시켜야 합니다. 노래 지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음악적 요소와 유아의 개념 학습, 개념 이해와 유아의 음악적 발달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다양한 음악적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자, 교재는 172페이지에 붙어 있고요.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노래를 선정하고 노래를 또 분석하고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노래를 선정을 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기, 노래의 주제를 살펴보기, 유아의 발달도 고려하기, 너무 어려운 노래는 아닌지, 유아의 음역대에 맞는지, 그다음에 곡의 종류를 선택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 노래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몇 박자 곡인가? 장조인가 단조인가? 어떤 선법의 곡인가? 가락이나 리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가?
특정 리듬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락의 진행이 어떠한가? 음색의 특징을 살려서 불러야 하는 곡인가? 빠르기나 샘여림의 변화를 주어야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가? 곡의 형식은 어떠한가? 비슷한 곡이나 정반대되는 곡이 떠오르는가? 등입니다. 그 다음 목표 설정하기. 지식, 기술, 태도의 목표가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 곡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 단계, 실행 단계 보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수업의 흐름을 결정을 하고요. 매체를 선정하는 것. 이게 계획에 들어갑니다. 수업의 흐름을 결정할 때는 목표에 맞는 교수 흐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극으로 표현할 것인지, 신체로 표현할 것인지, 악기로 표현할 것인지, 창작하며 표현할 것인지, 그림이나 이야기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래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 실행, 실제 수업하기에서 뒤에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그다음 매체 선정하기 보겠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여기는 부자재라 되어 있는데요. 저희 유아교육에서는 교구제라 합니다. 그리기 도구, 낙하산, 스카프, 공, 사진, 동영상 등 어떠한 교수 매체를 선정할 것인지, 수업에 필요한 악기를 선정하는 거, 무선율 타악기를 할 것인지, 선율 타악기를 할 것인지, 효과음 악기를 사용할 것인지, 또 반주 악기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녹음된 음원을 할 것인지, 직접 반주할 것인지. 녹음된 음원으로는 유아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로 할 것인지, 직접 반주하는 무선율 반주할 것인지, 선율 반주할 것인지. 그럼 실행 단계에서는 도입하기, 그리고 실제 수업하기, 마무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입하기, 실행 단계에서 도입하기 보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의 활동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음악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B입니다. 도입은요, 교사가 이걸 준비했으니까 우리 이걸 하세요 라는 거는 지양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이 수업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노래와 관련된 동화를 들려줄 수도 있고요. 동시를 들려줄 수도 있고요. 수수께끼 맞히기 할 수도 있고, 곡의 특징에 맞춰서 몸으로 움직이기도 할 수 있고요. 곡에 포함된 리듬이나 가락의 패턴을 이용한 말 리듬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노래 들려주기, 악기 연주로 노래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등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제 수업하기에서는 다양한 교수법 중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첫 박에 강세 주며 부르기, 내청으로 부르기, 허밍으로 부르기, 특정 가사만 부르기, 가사 없이 리듬으로만 부르기, 샘여림을 다르게 해서 부르기, 다양한 음색으로 부르기, 다양한 빠르기로 부르기, 개사해서 노래 부르기, 그룹의 다양성을 주어서 노래 부르기, 팀을 나누어서 부르기, 노래를 전체적으로 부르거나 나누어 익혀서 불러보기 등이 실제 수업하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무리. 이거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정해서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노래 부르기 활동에 대한 지금 실제 수업입니다. 그 다음 마무리하기는 느낌을 나누고 목표를 확인하고 전이 활동이나 확장 활동을 생각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평가에서 보십시오. 174페이지입니다. 평가하기는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고 유아들의 평가를 적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 교사가 노래 부리고 활동에 대한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자신의 수업을 분석할 때는 활동 목표가 적절했는지,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활동 자료는 적절했는지, 활동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그다음 유아들과 나눈 평가를 다음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수업 목표를 수정하고 재설정하는 것, 그리고 다음 수업과 연계해서 확장할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교사의 평가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하기가 먼저 나왔네요. 음, 뒤에. 자, 그러면 노래 부르기 활동을 목표 및 활동 방법에 필요한 여러 매체를 선정하고 이제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매체를 선정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매체를 선정을 하는 것, 반주악기를 선정하는 것, 살펴볼까요? 자, 수업에 필요한 매체를 선정할 때는 시각적인 매체, 청각적인 매체, 그 외의 매체를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반주악기를 선정하는 것은 선율악기에는 피아노, 아코디언, 멜로디언, 리코더, 네, 오토마톤이라는 악기 여기 있죠.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실로폰, 기타, 우쿨렐레 등이 있고요. 무선율, 무선율 타악기로는 그 다음에 효과음 악기, 무선율 타악기, 신체 타악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원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부르기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교수학습 방법을 교수학습 방법 선정하기 앞에서 다 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 교재 178페이지 또 보시고 174페이지부터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이전에 이론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서 제가 중복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여기 174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는 노래 부르기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어떤 교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할 때는 노래를 선정하는 거, 노래를 분석하는 거, 목표를 설정하기가 교사가 노래 부르기 활동을 계획할 때 들어가는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수업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 매체 선정까지 계획에 들어가고, 교재는 백 172페이지에 있지요. 이렇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1, 2, 3, 4, 5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요, 도입하기, 실제 수업하기, 마무리하기까지가 교사가 노래 부르기 활동을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고 유아들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 활동으로 진행되기 위한 어떤 자료를 재설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평가의 과정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노래 부르기 활동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교사가 준비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떠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화교육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과서임을 생각을 하시고 교육 과정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신지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유아들한테 얼마나 즐겁게 제공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발전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아교육도 행복한 유아교육이 되고 건강한 유아교육이 되고 또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